토론에 앞서 패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실 하홍준 박사님이십니다. 하홍준 박사님께서는 영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첫 번째 발제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해 주실 한국정보학회장이신 김흥애 교수님이십니다. 김흥애 교수님은 서던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박사를 취득하신 후 현재 동국대학교에 재직 중이십니다. 두 번째 발제인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비하는 차세대 지식재산 제도에 대해 발표해 주실 손승우 교수님이십니다. 손승우 교수님은 위스콘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현재 단국대학교에 재직 중에 계십니다. 또 토론해 주실 최재식 박사님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현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재직 중이십니다. 다음은 구태원 변호사님이십니다. 구태원 변호사님은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김현장 변호사를 거쳐 현재 테크노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 창립 선언식을 한 국내 첫 지식재산 통합 민간기구인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는 지식재산 중심 행정체계 구축 주장하기도 하였고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보좌하기 위한 비서관이 없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처별 지식재산 관련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서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공백이 있거나 집행의 중첩이 발생하므로 이를 통합부처인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적 중에서는 특히 부처 통폐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예컨대 정부 조직은 부처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포괄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이는 현행 부처제 정부 조직 하에서는 일부 부처 이기주의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속성상 내재할 수밖에 없어서 연계 기능이 부족한 현상은 그를 타개하고 부처 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사안마다 부처를 통폐합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론들이 나오는 것, 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가 강론으로 들어갈수록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융복합 신기술 혁신 촉진되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 총론에 있어서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이라는 부처 개편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보고 그 확인한 결론을 토대로 강론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기능이 부처별로 산재된 상황에서 기능 중심보다는 기구 중심의 획일적 행정,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 행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융합 신기술이 혁신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나라 지식재산 행정체계 문제점이 과연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용인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내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과거에 MP3 관련 기술 혁신 그리고 인터넷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보급 확산됨에 따라서 음질 저하 없이 CD 원본 가까운 수준의 음원이 빠른 시간에 다량으로 이렇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도래하게 됐고, 저작권 보호 위한 법제도, 그러니까 기술 혁신이 저작권 보호라는 법제도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술과 과연 저작권 이렇게 부처별로 분산해 놓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앞서 김 교수님과 송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AI 기술, 빅데이터 기술 혁신이 일어났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 같아 보이는 현재 과연 우리나라는 잘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미국의 경우는 USPTO 특허청이 우리나라는 특허청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 특허 상표뿐만 아니라 저작권까지 포함해서 통합적인 지식재산 행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선거 당선 직후에 오바마 정책만 아니면 된다는 이른바 ABO 정책을 철학으로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서 지난주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 IPC를 지명하였습니다. 좀 지켜보게 되었었는데요. 결국 지명을 했고요. 언론에서는 이를 받아서 지식재산 행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군주가 나타났던 표현으로 이른바 IP 짜르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산형이 아니고 집중형 내지는 조화형이라는 건데 영국과 캐나다, 러시아, 싱가포르 등도 집중형 지식재산 행정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와이포 역시 관련 사무를 통합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조직은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는 법률과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해서 별도 부처가 관련 정책을 수행해야 할 강력한 특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컨대 지식재산 관련해서 현행 분산형 행정조직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개인정보도 중요한 이슈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자치부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작권 또는 특허권이라는 부처 말고 다른 부처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좀 지식재산처가 적어도 장관급의 지식재산처가 부처 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국무회의 참석해서 의결 가능한 수준으로 좀 집중형 내지는 조화형의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총론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기능이 좀 통합돼서 집중형 내지는 조화형으로 가야 한다는 총론이 옳다는 점을 확인하고 강론에서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총론에 있어서 만약에 반론이 제기가 된다면 어떠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희 교수님께서 먼저 답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손소희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 지적 굉장히 타당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담론을 할 때 좀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편화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합하고 중앙으로 이제 몬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몬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문제죠. 이 조직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홀로그래픽 조직이라고 그랬는데 지식재산에 관해서 특허청으로다가 많이 몬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지식재산에 관한 이 모든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만 하는 건 아니죠. 다 지방정부도 있고 각 또 기업도 있고 그죠 대학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업무들이 그죠 다 모든 사회 곳곳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그런 몬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업무들을 이제 특허청으로 이제 몬다는 의미가 있고 여전히 아마 다른 부처에서도 지식재산에 관련한 일들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지식재산이라는 게 생각을 해서 꼭 법적으로 보호받기 전 단계라든가 그게 항상 유기적으로 연기돼 있고 우리가 지식정보 사회인데 지식재산을 특허청에서만 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단지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통합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식재산 그 집행조정관이라는 것들도 결국 그 정책을 중앙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그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죠 국제 여러 번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그 업무가 분명히 청와대에도 일부는 담당하는 거고요, 그죠? 특허청이 국무총리실로 가면 거기에도 일부가 있을 테고 또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아마 부분적으로 또 각 부처에도 있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담론상 이렇게 몬다는 얘기지 사실 모든 업무가 그죠 거기로 다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조정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한 아마 조금 더 세밀한 검토는 아마 필요하지 않은 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 토론자에 대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손성희 교수님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중국에 매년 몇 번 가봅니다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발전해가고 이제 우리를 넘어서 많은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고 그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이제 로봇의 도입에 관해서 또 사실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 이제 인공지능의 지금 현 단계는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어떤 산업에 대한 투자의 유인이 상당히 더 좀 필요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일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EU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이 부의 쏠림 이분 가장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동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99대 1의 문제가 아니라 99.999의 0.0001의 문제로 이제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현재의 이제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이 낮은 수준의 보호를 얘기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지식재산은 국제적인 어떤 합의가 좀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적 논의도 좀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투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제 보호를 이제 어떤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또는 이제 부정 경쟁 원리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은 필요할 것 같고요. 로봇세에 관한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1차 산업 혁명 때 이제 많은 한 70% 육체 노동 관련된 이제 직업들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40% 정도의 지식 산업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이제 대학 교수직도 없어질 것 같고 여기 기자분이나 뭐 여기 우리 구태현 변호사직도 판사직도 없어진다고 지금 보는 것이 이제 그 직업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직업군이 없어지면 그만큼 조세가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로봇세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EU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3D 도면의 어떤 기술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여기도 전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바이고 제 생각에는 좀 이제 보상금 체계나 어떤 라이센싱에 있어서 어떤 강한 권리를 부여하기보다는 보상금 체계를 이용해서 이제 먼저 쓰는 것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좀 접근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사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아까 우리 김홍애 교수님께서 이제 이게 진짜 이게 부처를 합치고는 우리 연금술사 일이다. 그 정도로 이제 비유를 하실 정도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뭐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뭐 공정거래 이슈도 있고요. 유전자원의 신품종이나 뭐 기술보호만 해도 이게 뭐 산업부도 연계 있고 중소기업도 연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방산 쪽에 방사청도 관련돼 있고 여러 법안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기후 변화 쪽에서도 기후 기술의 이전,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접근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아직 그 대처가 상당히 좀 미흡한 상태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어려운 것이요. 이제 특히 이제 이 문화예술 쪽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될 경우에 이제 자칫 그들의 어떤 특수성 또는 정말 강한 반발들이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10년 동안 논했지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들의 자율성이라든지 또는 그 분야의 어떤 그 어떤 특정 부처에서 주도를 할 경우에 소외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이해와 오해를 풀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큰 틀에서는 이제 우리 지식재산 산업이 이제 커지고 어떤 국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버넌스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아주 좀 디테일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앞에서 발제를 해주신 분들이나 토론을 해주신 분들의 주 내용이 결국은 지식재산처나 지식재산 비서관 제도의 신설이 가능할 것이냐 또는 분산이나 통합을 논했을 때 어느 게 맞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현재는 크게 하는 역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뭔가 주장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로 기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AI나 빅데이터나 또는 뭐 3D 프린트를 비롯하여 최근에 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저작권이나 특허 쪽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또는 우리의 보호 방안 또는 그게 산업화되어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끄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 두시고 플로에 계신 분들께서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가버넌스 구조 대안을 할 때 기존에 아마 여러 가지 논의된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대안으로 해서 좀 소통을 좀 더 쉽게 하고자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지금 정부에서 아마 논의되는 방식 중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아마 또 하나의 조금 다른 방식은 총리실로 이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능적으로만 특허청으로 좀 몰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총리실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지금 특허청에서 문체부라든가 그죠? 아니면 농수산부의 업무를 이쪽으로도 한번 모는 정도로다가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아마 청와대에 그 조정관실을 한다면 또 거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조정 기능 또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